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화학습을 이용한 교차로 신호등 제어 프로젝트를 진행한 투빅 시그널이라는 팀입니다. 네, 저는 발표를 맡은 임채빈이고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목차는 일단 강화학습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나서 저희가 만든 환경과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강화학습 모델 그리고 학습 진행 과정과 결과를 보여드리고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고 나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운전을 아직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런 사진을 찾을 때 너무 재밌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면 숨이 탁탁 막히실 거예요. 저는 이런 숨이 막히는 도로 상황에서 실시간 도로 상황을 반영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실 현재 교통 시스템에도 지능형 교통 신호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교차로에 일단 사용할 수가 없고요. 진입 차선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이 단 두 가지 상황에 대한 한정적인 정보만을 사용하면서 이제 삼거리에서만 사용 가능해서 이제 좀 복잡한 신호가 이번에는 교차로에서는 활용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화학습으로 실시간 교통 상황을 이제 반영을 해서 교차로 등의 이제 복잡한 환경에서도 유동적으로 신호를 구조해 보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강화학습에 대하여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강학습에는 5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에이전트, 엔바이러먼트,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일단 3년 전에 인공지능 붐을 일으켰던 이제 이세돌 구단님과 이제 바둑 경기를 했던 알파고를 한 예시로 가져왔거든요. 저도 이제 인공지능을 처음 알게 됐는데 아무튼 이제 5가지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가운데 보이시는 알파고가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는 즉 행동을 하는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파고가 이제 바둑을 두니까 에이전트겠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액션이 있는데 에이전트가 특정 스테이트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액션 리스트들을 이제 액션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알파고가 바둑돌을 어디 위치에 둘 것인가 이제 그리고 실제로 두는 것에 대하여 액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바이러먼트는 이제 바둑을 두는 바둑판이겠죠?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는 에이전트가 액션을 선택하기 위해 받는 정보.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이런 정보를 토대로 이제 바둑을 두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세돌 구단님이 놓으신 바둑의 위치와 이제 지금까지 놔져 있는 돌들의 위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리월드는 이제 게임이 끝난 후에 이 경우에는 게임 끝난 후에 나오는데 에이전트가 취한 행동에 대한 성공이나 실패를 이제 점수의 형태로 피드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알파고가 만약에 취한 액션들로 승리를 했다면 이제 보상을 얻고 이제 취한 액션들로 패배를 했다면 이제 페널티를 얻겠죠. 참고로 이제 한 번 돌아서 알파고가 이제 액션을 취하고 리워드를 얻는 과정을 한 스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스텝이 끝나서 만약에 게임이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을 돌았다 하면 이거를 한 에피소드라고 보십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이제 강학습을 듣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에이전트가 특정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서 선택 가능한 행동들 중에서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그리고 행동 순서를 학습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 위에 이세돌 구단님 사진을 넣었는데 처음에는 모르시다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듣고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신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 이해했다고 이제 느끼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저희는 교차로 신호를 제어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에이전트는 역시 신호를 줄 수 있는 신호등으로 하였고요. 환경 또한 이제 3차선 교차로 환경으로 각 차선이 좌회전, 직진, 우회전을 담당하는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종료 조건이 있어야지 이제 에피소드가 계속해서 이제 학습을 할 텐데요. 저희는 종료 조건으로 특정 스텝에 도달할 경우 이제 이 교차로가 교통 신호를 제대로 잘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200스텝에 도달할 경우에는 종료를 하였고 또한 얘가 교통 정리를 잘 못했다면 이제 특정 차선에 차가 이제 넘쳐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얘를 못했구나 하면서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성되는 차량 분포는 랜덤 분포를 따랐는데 실제 교통량의 분포를 저희가 모방하여 분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무작위로 생성을 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좀 저희가 약식으로 콘솔 창에서 상태를 환경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로드 0, 1, 2, 3이 이제 각각의 동서남북 방향이고 거기에 대한 LSR이 좌회전, 직진, 우회전을 기다리고 있는 차량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셀렉트 시그널이 이제 다음에 얘기할 액션 중에 선택을 한 번호일 거예요.
이제 액션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저희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몇 가지를 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좌회전, 서로 직진 두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한 방향에서 직진 좌회전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 8가지를 액션 스테이트로 놔두고 이제 놔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신호를 이제 현실과 다르게 비현실적으로 자주 바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딜레이를 부여해가지고 신호를 바뀌면은 차가 나가지는 않지만 차가 생성되는 거는 그대로 생성이 되게 오란불이라는 개념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는 일단 이제 신호등이 이제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신호를 줄 거면 이제 현재 도로에 있는 상황을 모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차선에 차가 10대 이상이면은 폭파된다는 것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차선마다 10개씩에 대해서 10개의 그 빈 공간을 놔둬서 총 80 사이즈의 8x20의 매트릭스로 스테이트를 놔뒀는데 이건 추후에 좀 스테이트로서 좀 기능을 잘 못한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이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리월드 또한 최대한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 일단 선점 목표는 전체적인 차들의 평균 대기 시간이 최소화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그러면서 이제 메인 도로에서 계속 차들이 달린다고 이제 차선에 차가 조금밖에 없으면 그 차는 고립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오래 기다린 차도 이제 고립된 차도 나갈 수 있도록 이걸 두 번째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리월드는 많이 바뀌어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5번의 경우는 이제 환경에서 종료 조건 중에 하나였죠. 대기 차량 수가 한계치를 넘을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신호등이 교차로 교통 정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판단해서 리월드를 마이너스로 1000을 주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사용한 강화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딥큐 네트워크라고 이제 큐러닝과 뉴럴넷을 합친 이제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구글 딥마인드에서도 아타리 게임에서 강화학습을 적용시킬 때 사용한 알고리즘인데요. 여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까 스테이트와 액션이 있었죠. 근데 스테이트와 액션을 쌍으로 묶어서 그 쌍에 대한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다, 어떤 스테이트에 어떤 액션을 했다에 대한 가치를 하나하나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스텝을 많이 쌓아서 반복 시행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걸 큐러닝이라고 하고요. 이제 DQN에서는 두 가지 성능을 높이기 위한 이제 트릭을 두 개 하는데 한 가지는 익스페리언스 리플레이라고 에이전트가 경험을 하면서 액션을 취하고 그에 맞는 리워드를 받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스텝 단위로 데이터셋에 저장한 후에 이제 데이터셋에서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미니 배치로 학습을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지역적 정보에서 이제 집중을 해서 오버피팅을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타깃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은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가중치를 바꾸잖아요. 그럼 이제 목표 함수가 같은 가중치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을 못할 수 있다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깃 네트워크와 메인 네트워크를 두 개로 나눈 후에 타깃 네트워크는 고정된 목표 함수로 학습을 계속하고 이제 메인 네트워크의 결과를 일정 주기마다 한 몇천 번의 학습 정도 그때마다 타깃 네트워크로 이제 가중치를 고쳐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학습의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일단 아까 저희가 세웠던 목표들을 기반으로 처음엔 단일 교차로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였고 그 다음에 다중 교차로로 진행하였습니다. 오른쪽 위쪽에는 저희가 계속 모델을 돌려보면서 이게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되는 파라미터들을 적어놓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단일 교차로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 때 제가 맨 처음에 스테이트 사이즈가 80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차가 없으면 0으로 놔두기 때문에 정보가 너무 0이 너무 많았어요. 매트릭스에 이제 잘 분류될수록 그러다 보니까 각 값에 의미하는 바가 너무 적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차가 이제 DQ 형태로 구현되어서 앞차가 지나가면은 이게 계속 앞으로 이동되면서 그 값이 의미하는 바가 좀 불분명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고치고 그리고 리월드도 또 저희는 오래 기다린 차를 우선적으로 내보내는 걸 목표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스텝에 내보낸 차의 대기 시간이 N승을 하면은 이제 2초 기다린 사람은 뭐 4가 되고 1초 기다리는 1이 되니까 4가 더 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접근하려고 했는데 이렇다 보니까 모델이 이제 리워드를 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일부러 좀 더 키우고 해가지고 차를 내보내지 않고 싸우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측을 보시면은
모델이 이제 무작위로 하는데 저희는 이거 오뎅이라 불렀는데 엄청 이게 저희가 최대 스테이트를 200이라 했거든요. 그 중에 60에서만 이제 머물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친 스테이트와 리워드는 이겁니다. 이제 스테이트를 이제 정보를 좀 더 의미하는 바를 고정시키면서 이제 의사결정에 필요한 최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각 차선마다 대기 중인 차의 개수, 가장 오래 기다린 차의 대기 시간, 대기 중인 차들의 평균 대기 시간을 놓았고요. 그래가지고 스테이트 사이즈가 24가 되었고, 그리고 리월드 또한 이제 차가 이제 차를 보내지 않고 차선에 이제 키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텝에 내보낸 차의 대기 시간의 n승은 이제 상수배를 없애버리고 그 대신 그 차로에서 가장 오래 기다렸던 차의 시간을 빼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보내야지 리월드가 감소되지 않는 느낌으로요. 그래가지고 학습 결과 우측을 보시면 거의 저희가 설정했던 200에 근접해가지고 이제 학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저희의 이제 결과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결과 그래프는 이제 교차로 모든 차들의 대기 시간을 합한 거고요. 이제 X축은 이제 시간입니다. 타임 스태프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교차로에서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차의 길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부터 저희가 제시한 이제 DQN 알고리즘으로 돌린 성능, 그리고 오른쪽은 차량 대기 시간의 총합을 기준으로 작동하는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사용했고요. 맨 마지막은 이제 현실에 가장 가까운 알고리즘으로 볼 수 있는데 일정 순서에 따라 신호를 이제 순서에 따라서 주는 시퀀셜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프 오른쪽 위에 보시면 수치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평균값을 구한 거고요. DQN 성능의 그래프가 거의 시퀀셜보다는 거의 2배가 좋죠. 그리고 그리디도 시퀀셜보다는 조금 좋은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실제 도로는 많은 교차로들이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잖아요. 이제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강화학습이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제 2x2 다중 교차로 환경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 초기 모델은 저렇게 생겼는데요. 이제 교차로 4개를 이어붙여서 2x2 환경을 만들고 나서 교차로 바깥의 도로에서는 차량이 생성됩니다. 저희가 만든 생성 주기로.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차선에는 이제 교차로에서 내보낸 차가 그대로 그 차선을 타고 이제 그 옆에 교차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단일 교차로에서 학습시켰던 웨이트를 그대로 넣어가지고 학습 트레인을 돌려보았는데 생각보다 좋지가 않았어요. 이제 우측 상단의 편집값을 보시면은 이제 단일 교차로에 적용했을 때에 비해서 거의 2배가 나빠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인접 교차로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스테이트도 수정해 주었습니다. 일단 처음에 스테이트는 아까 설명드린 스테이트인데 이제 저희는 이제 우측 하단에 보이는 그림처럼 인접 교차로에서 해당 교차로로 들어오는 교차로로 차를 받는 차선의 차의 개수 또한 스테이트로 집어넣어서 총 직진과 좌회전신호로 들어오는 차들 4개를 넣어서 총 스테이트 사이즈를 28로 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학습 시에는 각각의 에이전트가 독립적으로 존재해가지고 서로 동시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이제 성능을 비교해 보았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이제 그래프의 넓이가 적고 이제 파란색은 모든 기다린 차의 대기 시간의 합이고 노란색은 가장 오래 기다린 차의 대기 시간이니까요. 그래가지고 DQN과 시퀀셜 그리디를 똑같이 돌려보았을 때 이거 4개는 이제 에이전트 0번부터 3번의 교차로에 해당되는데 오른쪽 위에 수치를 보시면 이거는 저희가 전부를 평균을 취한 값입니다. 그래프를 딱 보기에도 이제 저희가 DQN으로 돌린 모델이 안정적으로 이제 100 이상을 넘지 않고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저희는 각 알고리즘들을 10번 돌려가지고 성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전체 10번 돌려서 평균을 확인해 보았을 때 이제 그리디는 애초에 연산 과정이 너무 많아서 시퀀셜보다 엄청 느리게 학습이 되었어요. 엄청 느리게 구동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 차의 대기 시간을 기준으로 보자면은 시퀀셜보다 나쁜 성능을 보이고 있죠. 이거는 이제 원래 단일 교차로에서는 그래도 성능이 더 좋았는데 인접 교차로랑 이제 연결이 되면서 좀 더 안 좋아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델은 이제 시퀀셜에 비교했을 때 30% 이상의 좋은 성능을 보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모델 구동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상태인데, 잠시만요. 이게 안 보이네. 제가 이거 안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차가 생성되고 빠지는 거를 4개의 교차로가 보여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이제 이미지 좀 그래픽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엄청 간단하고 귀엽게 만들었는데 제 차가 이렇게 쭉쭉쭉 빠져나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보여드리자면 사실 이제 제 구동되는 이제 콘솔 환경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안타깝네요. 그래가지고 결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실제 교차로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해서 강화학습을 적용시켜서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실제 이제 교차로의 교통 정리를 할 때에도 강화학습의 지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계랑 이제 향후 발전 개발 그것도 얘기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엄청 단순화시켰어요 엔바이러먼트를. 그리고 차도 동일한 차를 사용했고 그리고 차의 속도 그리고 뭐 버스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기 횡단보도들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그런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교차로에 차만이 움직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단순화된 엔바이러먼트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복잡한 도로 상황, 뭐 사람이 튀어나온다거나 위기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무작위로 차량이 생성돼서 실제 구성 환경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운전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신호가 언제 켜지고 어떤 순서로 켜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실제로 적용한다면 이제 운전자들의 혼동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발전 방향으로서는 이제 실제 좀 붐비는 도로에 이제 차량이 진입되는 거를 이제 이미지 디텍션으로 차량을 이제 들어오는 거를 기록해서 데이터셋을 구축한다면 이제 실제에 가까운 차량을 생성하는 분포를 만들어서 적용 가능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나요? 네, 질문 사항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